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2016년도 기출된 게리지 컴퓨터 일반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와서 모두가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몇 문제 정도는 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로서 합격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볼 거고, 우리가 이제 풀이하는 것은 A책형입니다. 가형입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한번 살펴볼게요. 네, 문제 1번은 이제 이진수를 가지고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 그 논리 연산된 결과를 가지고 16진수로 바꿀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11110000이라는 이진수와 10101010이라는 이진수를 뭐를 하자? exclusive OR를 하자. 자, exclusive OR는 어쩔 때 1인가요? 서로 다르면 1이죠. 그래서 같으니까 0이 되고 다르니까 1, 0, 1, 0이라는 이제 이진수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자? 16진수로 바꾸자.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네 자리죠. 네 자리씩 묶어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 2, 4, 8. 그래서 1, 2, 4, 8 이렇게 써가지고 4와 2를 하니까 5가 되는 거고 8과 2를 하면 10인데 10은 이진수에서 A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5A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문제 2번은 무선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블루투스다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블루투스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기기를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과 이어폰 기기가 서로 다르지만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가 있죠. 또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여러분 핸드폰을 서로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블루투스는 동일한 유형의 기기에만 통신 가능하다. 맞아요? 네, 틀린 부분이죠. 서로 다른 기기 간의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자, 2번을 보면은 NFC다라고 나와 있는데, NFC는 이 N이 Near입니다. Near Field Communication 해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NFC 방법은 여러분 이제 교통카드를 댄다든지 그런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짧게 되고요. 또 속도는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 방식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NFC 방식이 블루투스 방식보다 빠르다라고 그랬는데 더 느리게 됩니다. 가장 느린 방식이 됩니다. 세 번째 보면 NFC 방식은 액세스 포인터 없이 두 장치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여기서 액세스 포인트다, AP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유기 같은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려면 공유기를 거쳐서 이렇게 인터넷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집에서는. 하지만 NFC 방식은 이런 기기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최대 통신 가능 거리를 가까운 것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NF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LTE 방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RR 방식인데 좀 생각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P1, P2, P3를 시간 할당량을 제공을 했고, RR 방식이고 평균 응답 시간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평균 응답 시간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응답 시간이 아니라 거기 설명을 잘 해놨죠. 그래서 결론은 뭘 구해라? 반환 시간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반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RR 방식인데 간격을 2로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 시간 0인 지점에 P1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1인 시점에 P2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2인 시점 없고 3인 시점에 P3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P1은 실행해야 될 시간이 3이고 얘는 4고 얘는 2가 되는군요. 이런 실행 시간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작하는 거죠. 출발을 시작을 해서 이 시점에서는 어때요? P2, P3는 눈에 없죠? P0, P1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P1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0에서부터 2니까 여기까지 처리가 하는 거죠. 2까지만. 그러면 여기서 P1이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3을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만큼만 처리하는 거죠. 얼마가 남았어요? 자, 1만큼이 현재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2인 시점에서 이제 누구한테 할당을 해줄 거냐? P2한테 할당을 해줄 건데,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자, 처리될 것이 P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본다면 P1이 처리를 했죠? P2를 지금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 이 시점에 P3는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P1이 대기 큐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P2를 처리를 하죠. 여기서부터 P2를 처리를 하고 이 처리되는 이 시점에 이제 P3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여기 4인 시점에 중간에 멈추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남았어요? 이만큼이 남은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누구를 처리할 거냐? 그 다음 순서가 누가 되는 거죠? P1이 되는 거죠. 그래서 P1이 남은 1만큼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5인 시점에 이제 P1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 이제 여기서 이제 P2가 들어왔겠죠? P2가 남아 있으니까 이 시점에 이제 P3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3는 이만큼 처리해 주면 되니까 얼만큼 7인 시점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P3가. 그럼 마지막 하나 P2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P2가 얼만큼이 남았어요? 이만큼이 남았으니까 여기서 9인 시점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반환 시간을 찾아볼게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응답 시간이죠. 그래서 P1은 0인 시점에 들어와서 완전히 끝나는 게 여기에 끝났죠. 0에 들어와서 완전히 5에서 끝났으니까 얼만큼이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자, P2는 1인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P2는 언제 끝났어요? P2는 9에서 끝났군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죠. 네. 자, P3는 언제 들어왔어요? 네, 3인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 언제 끝났어요? 7인 시점에 끝났죠. 그러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5 더하기 8 더하기 4 해가지고 3분의 17이 되는군요. 그럼 3, 5, 15, 3, 6, 18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소점 이하에서 반올림 하세요 그랬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그래서 5.7이 된다. 이렇게 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이제 시언어 문제인데요. 자, 먼저 보면은 샵 include stdio.h가 있죠. 헤더 파일 불러왔고요. 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해가지고 A는 120이고 B는 45예요 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while 해주고 나서 A는 이게 무슨 표시예요? 같지 않다. B와 같지 않으면 자, 여기를 수행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if A가 B보다 크면은 A에다가 A-B를 대입을 하시오. 그죠? 아니면 else이면 B는 B-A를 계산을 하시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와서는 출력을 하시오. printf
%d 해가지고 a 값을 출력하십시오 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천천히 돌려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A가 얼마인가요? 120이죠? 120이었어요. 자, B는 45였어요. 이렇게요. B번은 45입니다. 이렇게. 자, 이 문장을 들어가죠. A하고 B하고 같지 않으면 수행한다 라는 거죠. 현재 A와 B는 같아요? 같지 않아요? 네,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1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나요? A가 B보다 크나요? 네, 커요. 그러면 이 문장을 수행을 하시오. 그래서 A방에 A-B를 하십시오. 120에서 45를 빼면 얼마인가요? 75인가요? 네, 75를 A방에 다시 대입하시오. 그래서 A는 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이 올라가서 반복하는 거죠. 자,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 현재 같지 않으니까 다시 또 이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A가 B보다 큰가요? 크죠. 크면 또 이 수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75에서 45를 빼면 30이죠. 그거를 다시 A방에 대입을 하시죠. 그러면 A방에 30이 들어오죠. 다시 올라갑니다. 네,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1이 오는 거죠. A가 B보다 큰가요? A가 B보다 큰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B-A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에서 30을 빼면 15가 되죠. 이거를 어디 방에 집어넣어라? B방에다 집어넣으세요 라는 거죠. 됐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A하고 B가 같나요? 같지 않죠? 그래서 1이 오게 됩니다. A가 B보다 큰가요? 크죠? 그러면 이걸 수행하시오. 30에서 15를 빼면 15죠? 이거를 A방에다가 넣으시오 라는 거죠. 다시 올라갑니다.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 근데 같아버렸죠? 같았으니까 여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시오. A를 출력하시오. 정수 형태로. 그래서 출력되는 A 값은 1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구조에 관한 정렬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 결과를 가져오는 정렬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1회전만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5번이 되는 거죠. 네, 문제 5번. 자, 초기 값이 658,942 658,942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1회전한 결과를 볼 건데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쉘 소트를 보겠습니다. 쉘 정렬. 자, 쉘 정렬은 이제 데이터가 6개니까 n은 6인데 이것을 이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3개의 간격을 이제 잡는 거죠. 3이니까 3개의 간격씩. 그래서 6이 있고 5, 8, 9, 4, 2 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가지고 이 6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6하고 9를 비교를 해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1회전 결과가 얘와 얘를 서로 교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와 서로 이제 마주 보는 거, 얘와 얘를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과 9는 지금 현재 교환 작업이 안 일어나고 5와 9도 지금 교환 작업이 안 일어나죠. 8과 2는 교환 작업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순서대로 써본다면 6, 5, 2 네, 자 5와 여기가 뭐가 되나요? 4였죠. 네, 그럼 여기가 5와 4니까 교환 작업이 일어났겠군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써본다면 6, 4, 2,
9, 5,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쉘 쇼트에 있어서 1회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그래서 쉘 정렬 방식은 아닌 거죠. 자, 2번에 보면 힙정렬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힙정렬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완전 이진트리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장 큰 값을 위로 보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진트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9, 4, 2 이런 식으로 일단 완전 이진트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가 6, 5, 8, 9, 4, 2가 되는데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자, 데이터가 6개니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세 번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를 하고 또 첫 번째 검사를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 번째니까 8을 그룹화 시켜서 먼저 검사를 해서 큰 데이터를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5죠. 5를 그룹화 시켜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높은 것을 위로 올려야 되니까 얘와 얘가 서로 교환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과를 써본다면 얘가 9, 8, 얘가 5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그거를 이제 그룹화 시켜서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6과 9에 대한 여기서 이렇게 교환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교환 작업을 해서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됐죠. 그러면 2가 있었죠? 이렇게 된 다음에 맨 꼭대기에 있는 2를 제 2와 여기에 있는 9와 얘에 있는 자의와 서로 이제 맞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2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얘를 이제 건지는 거죠. 이게 힙정렬 1회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순서대로 적어 놓는다면 2, 6, 8, 5, 4, 9라는 1회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3번에 보면은 이제 버블 정렬이 있습니다. 버블 정렬은 보글보글 물방울 모양이다 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6, 5, 8, 9, 4, 2가 있다 라고 본다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비교해서 교환할 것이냐 교환해 주면 되죠. 이렇게 비교해서 교환해 주고 또 이렇게 비교해서 교환할 거 있으면 해주고 자, 이렇게 비교했더니 교환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비교하면 교환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1회전한 결과가 버블 소트. 다시 한번 예쁘게 쓴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1회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셀렉션 소트 방식인데요. 셀렉션 소트 방식은 6, 5, 8, 9, 4, 2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오리지널 셀렉션 소트 방식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환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교환 작업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교환 작업해주고 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셀렉트 방식, 셀렉션 소트 방식인데 셀렉션 소트 방식의 변형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셀렉션 소트의 변형 중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했냐면 자, 여기서 가장 끝에 있는 이제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네. 가장 끝에 있는 얘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습니다. 걔와 교환 작업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면 얘와 얘가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6, 5, 8, 2, 4, 9가 된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래서
셀렉션 소트가 이제 정답이 됩니다. 이게 이제 1회전한 결과겠죠. 내부 알고리즘은 조금 있겠죠. 이게 1회전한 결과가 되고요. 셀렉션 소트는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와 교환 작업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와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6, 5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고 얘가 8이 되는 거죠. 4, 2, 8,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결정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얘와 이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와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2, 5, 4, 6, 8, 9 해가지고 얘가 결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와 얘와 중에서 큰 것과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와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 작업을 하겠다 해서 정렬을 시키는 방식이 이런 셀렉션 소트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면은 직원 테이블에 대한 SQL 문장으로서 틀린 것을 골라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그랬죠. 자, 셀렉트 문장이죠. 셀렉트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문장이고, select from where 구절로 이루어졌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각각의 세부적인 명령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찾아내시오 그러죠. 자, 1번에 보면 select, count 부서를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형식이 select from where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오는 거예요? 화면에 표시할 필드명이 오는 거죠. 네. from 뒤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네. 테이블 이름이 오는 거죠. where 뒤에는 뭐가 오는 거죠? 조건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부서의 개수를 출력을 하겠다. from 직원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썼는데 부서별로 그룹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룹을 시킬 때는 뭐가 와줘야 돼요? 그룹만 오는 게 아니라 그룹 바이가 같이 와야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은 select 별 그랬죠? 모든 필드를 표시해 주시오. 그 다음에 직원 테이블에서 where의 조건을 보세요. 입사 연도 is null이죠. 입사 연도가 비어있는 것, null인 것만 표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은 select 이름 입사 연도요. 이름하고 입사 연도를 출력을 해 주시오. from 직원 테이블에서 where에서 이제 최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표시하겠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름은 퍼센트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최로 시작하는 거 할 때 like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select 이름과 부서를 표시해 주시오. from 직원 테이블에서 where의 조건을 보세요. 이 문장의 의미는 아마 입사 연도가 2014와 2015 중에서 선택을 해서 표시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입사 연도 할 때 2014나 2015 자, 이걸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퀄이 아니라 in이라는 문장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6번에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명령어를 이제 7번 문제를 보면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가진 하드디스크의 최대 저장 용량은 하고 물어봤죠. 네. 자, 하드디스크의 최대 용량인데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트랙이다 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다시 또 이렇게 쪼개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섹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랙과 섹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 쌓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실린더가 바로 트랙의 개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실린더라는 게 뭐죠? 같은 번호의 트랙이죠. 트랙마다 번호가 있는데 여기에 0번, 1번, 2번, 3번, 0번, 1번, 2번, 3번 같은 번호 0번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실린더의 개수는 이제 두 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면이 4개가 있다라고 했고요. 예, 0번부터 뭐 199번까지 있다. 그러면 트랙이 몇 개가 있어요? 200개가 있다. 그럼 실린더도 200개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의 크기가 512바이트다. 이 섹터 하나에 512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랙당 섹터일수. 이 하나의 트랙에는 섹터가 256개가 있어요. 256개.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면이 이게 몇 개가 있느냐? 4개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트랙이 몇 개가 있느냐? 32,768개가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주면 최대 저장 용량이 오겠죠. 자, 다 봤더니 2의 배수가 되죠. 자, 512는 2의 몇 승이에요? 9승이죠. 256은 2의 8승이죠. 4는 2의 2승이죠. 자, 32768은 2의 몇 승인가요? 2의 15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더했더니 2의 몇 승이 나와요? 34승이 나오죠. 그럼 단위를 봤더니 기가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2의 4승 곱하기 2의 30승. 2의 30승이 기가니까 2의 4승은 16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6기가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8번을 볼까요? 네. 자, 8번 문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키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되고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키가 있는데 슈퍼키가 있고 후보키가 있고 외래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키 하나만 선택하면 기본키고 나머지는 대체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후보키가 될 수가 있느냐? 얘는 유일성이 되면 유일성. 딱 내가 100명이 앉아 있는데 내가 누구 부르면은 뭐라고 부르면 한 사람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최소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누구,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다 불러도 한 사람이겠지만 그냥 주민번호 하나 부르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주민번호 걔를 후보키라 그러고 이름과 주소를 이름, 주소, 주민번호 3가지는 우리가 후보키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최소성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이제 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부서 번호는 외래키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다른 테이블을 부서 테이블을 참조하는 속성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래키가 될 수가 있다, 외래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래키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 네. 부서 번호라는 것이 이쪽 테이블을 가리키게 되고 이쪽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는 반드시 기본키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자 4번은 기본키가 될 수 있다. 회사에서 4번은 유일하죠. 네, 그래서 또 최소성을 만족하죠. 세 번째 보면 이름,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보기에 보면 4번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키가 될 수 있죠. 즉 후보키가 될 수가 있지만 이름, 나이는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후보키가 될 수 없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민번호는 대체키가 될 수 있다. 4번이 만약에 기본키로 돼버리면 주민번호는 대체키가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뭔가 이제 시중에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알파 테스트다, 베타 테스트가 있었죠. 일단 여러분이요. 테스트 방식 중에서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있었다.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하는 방식이고 베타 테스트는 이제 그보다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개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이다. 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에 보면 네, 회귀 테스트가 있고요. 3번에 화이트박스와 여러분이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네, 블랙박스 테스트 방식이 있었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화이트박스는 프로그램 내부 구현, 내부 프로그램으로 잘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고, 블랙박스는 이제 기능에 대한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의 화이트박스는 모듈의 내부 구현보다는 그랬는데 모듈의 내부의 모습을 테스트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의 스트레스 테스트,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분량 또는 빈도로 자원을 요청할 때 영향을 검사하는 테스트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배열 A의 원소 8행 7열의 주소를 행 우선과 열 우선으로 각각 바르게 계산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1000번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나의 원소는 1바이트를 차지하고 이 배열은 20행 30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행우선이다, 열우선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판단을 할 것은 행우선이다. 그러면 번호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행우선이 되고, 열우선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는 방식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먼저 행우선을 보겠습니다.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1000번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1000번지가 0열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요? 네, 30행까지 있으니까 출발이 0부터 했으니까 이 끝에는 얼마예요? 29가 되겠죠. 1029. 그럼 얘는 새로운 출발은 얼마부터요? 1030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0행은 이제 1000번지부터 출발을 하고, 네, 1행은 1030번지부터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2행은 1060번지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행을 찾는 거죠? 우리가 8행 7열을 찾는 거죠. 네, A에 8행 7열을 찾는 거죠. 그러면 8행은 몇 번지가 되겠어요? 1행은 1030, 2행은 1060, 8행이면 얼마예요? 곱하기 30을 내주면 되죠. 38에 24, 240번지, 1240번지부터 시작을 하겠죠. 거기에 7열이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7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1247번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자, 열 우선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열 우선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세로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1000번지가 되면 1001번지, 1002번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몇 행까지 있냐면 얘가 20행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가 1019번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0열이 되죠. 0열. 그럼 1열은 몇 번지부터? 1020번지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자, 2열은요, 네, 1040번지부터 출발을 하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얘가 몇 열을 찾아요? 8행의 7열이잖아요. 네, 7열을 찾아야 되겠죠. 7열. 7열은, 네, 그래서 계속 2의 배수니까, 140, 27, 14, 140이죠. 1140번지부터 출발을 하겠죠. 거기다가 8행이니까 더하기 8번째, 1148번째.
247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47과 1148이 나오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네. 자, 11번도 이제 IP 버전 4와 IP 버전 6의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IP 버전 4는 우리가 8비트짜리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4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총 몇 비트가 되는 거요? 32비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포화 상태여서 IP 버전 6이 나오게 되었고 8비트보다는 16비트 네, 그 다음에 8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에 보면 이제 트리 문제가 되는데요. A, B, C, 그 다음에 여기가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E, F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이제 중위, 전위, 후위 방식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자, 빠르게 풀려면 여러분이 이제 A, B, C를 그냥 판단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따져 본다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전위 방식이 있고 네, 중위 방식이 있고 네, 후위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레벨 순회는 이제 레벨을 그냥 레벨 순서대로 그냥 기술하는 것을 레벨 순위 방식이라 합니다. 전위 방식은 근노드가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B, C 근노드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중위 방식은 근노드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 A, C가 되는 거죠. 네, 맞나요? 후위 방식은 근노드가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B, C,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맞는지 먼저 판단을 하세요. 네. 그랬더니 어떠세요? 후위 순위가 A, B, C만 여러분이 밑줄을 쳐보세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맞는지 A, B, C를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후위 순위가 틀렸다라는 것을 빠르게 네,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저 해본다면 이걸 판단을 해주면 되죠. 전위 방식은 B,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D. 자, 중위 방식은 D, B가 되는 거죠. D, B. 자, 후위 방식은 D, B가 되군요. D, B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되죠. 전위 방식은 뭐죠? C, E, F죠. 그래서 C, E, F다. 자, 중위 방식은 E, C, F죠. 그래서 E, C, F다. 후위 방식은 E, F, C다. 그죠? E, F, C. 여기가 있죠? E, F, C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시스템의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터럽트다라는 것은 어때요? 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되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한다. 네,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배탈이 난다. 그러면 배탈 난 걸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걸 인터럽트라고 한다. 인터럽트는 입출력 연산, 하드웨어적인 문제, 또 프로그램 오류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인터럽트 처리 우선순위 결정에는 폴링 방식과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폴링 방식, 체인이죠.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자, 인터럽트가 추가된 명령어 사이클은 인출, 인터럽트 실행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인터럽트가 사이클에 존재할 때는 실행 다음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인터럽트가 발생할 경우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재개에 필요한 레지스터 문맥을 저장을 해야죠. 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14번 문제는 엑셀 문제가 되겠군요. 자, 엑셀에서 이제 라운드에 관련된 문제가 있네요. 라운드 다운이군요. 내림하세요라는 거죠.
라운드 다운에서는 여기에 숫자가 오게 되고 여기에 옵션이 오게 되는데 이 옵션이 뭐죠? 몇째짜리까지 나타내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41592가 있다. 쉼표하고 2를 붙였다. 그러면 소수야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시오. 라운드 다운이니까 뒤에는 다 버리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소수야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시오. 그럼 옵션에다 뭘 쓰는 거예요? 2를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요?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시오. 10원 단위를 없애버려라 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의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고 뒤에는 다 버리겠다. 그럼 0을 쓰는 거죠. 10의 자리까지만 나타내고 뒤에는 다 버리시오. 그럼 뭘 써요? 마이너스 2를 적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적힌 1번과 3번 중에서 골라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년간 연이율 4%고 매월 적립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월이 됩니다. 월. 연으로 설정된 것을 모두 개월로 바꿔줘야 돼요. 개월로 바꾸려면 어째야죠? 나누기 12를 해줘야 되는 게 FV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FV 함수의 이제 첫 번째가 이자를 적게 되는데 이자가 연 4%다 그랬죠. 그럼 월 몇 프로냐? 그래서 4% 나누기 12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 3년간 그랬는데 3년을 개월로 따지니까 3 곱하기 1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급 금액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제 B2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이유는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5번에 보면 신장 트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네, 15번에 보면 신장 트리입니다. 신장 트리라는 것은 이제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형성되지 않은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트리 모양은 무엇이냐? 자, 이런 식으로 있다든지 네, 여기가 연결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있다든지 네, 이런 모양들을 이제 신장 트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간선이 몇 개예요? 이렇게 4개죠. 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3개가 되어야죠. 그래서 정점의 수가 n이 자, 하나, 둘, 셋, 4개죠. n이 4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간선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하나 더 적은 3개가 나와야 된다. 4개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n-1개의 간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또, 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n이 몇 개예요? 3개죠. 네, 그런데 얘는 간선이 몇 개냐? 간선은 2개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5번의 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를 물어봤죠. 그래서 1정규형부터 BCNF까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무엇이냐. 자, 1정규형이라는 것은 모든 속성들이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원자값이란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원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 2줄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구입하는 책이 뭐예요? A하고 B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는 이제 원자값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얘는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된다. 홍길동은 구입한 책이 A고요. 또 홍길동은 구입한 책이 B예요.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쓰는 게 원자값이다. 이게 이제 제1정규형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제1정규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것이 이 정규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것이 3정규형이 되는 것이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는 것이 BCN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문제 17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바 언어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자바에서 보면은 거기서 트라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캐치라는 문장이 있어요.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블럭을 이제 또 이 블럭으로 감싸고 있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블럭을 끝났을 때, 여기는 해당되는 블럭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시스템이라는 거죠. system.out. 네,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서 D를 출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try, catch, finally라는 것이 자바에서 이게 하나의 통으로 쓰는 건데요. 자, 여기에 문장에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것을 처리하지 말고 이리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모두 다 그냥 수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수행되는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try 문장에서 result는 A 나누기 B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result는 A 나누기 B를 하시오. A가 얼마냐면 3이고 B가 0이에요. 자, 여러분, 분모는 항상 0이 될 수가 없죠. 분모가 0이 나오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요. 그래서 result 밑에 있는 A를 출력하세요는 수행이 안 되고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치로 점프를 해서, 캐치에서 지금 뭐를 출력을 하고 있냐면 B를 출력하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캐치 가로 안에 있는 arithmetic exception E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B를 출력을 하세요 라는 거니까 얘를 그러니까 뭐 여기다는 우리가 보통 이거는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문장을 이 B 대신에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B를 출력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면에는 이제 B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파이널리로 떨어져 가지고 C를 출력을 하고, 파이널리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블럭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문장인 D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C, D를 출력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전자서명에 적용해서 A가 B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A와 B는 공개키를 쌍쌍을 각각 생성을 합니다. A는 뭐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냐라는 거죠. 이게요. 네. 그 다음에 B는 뭐를 사용해서 해독을 하냐라는 거죠. 이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이게 RSI 알고리즘을 전자서명을 이용을 하는데, RSA 알고리즘에서 다른 거 두 개를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RSA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자, A와 B가 통신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가 공개키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개키를 A한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공개키를 이용해서 뭐를 한다고요? 네, 암호화 작업을 거친다 그거죠. 네. 공개키를 보내고 얘가 그 공개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한테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전송문을 가지고 얘가 해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해독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이용을 한다. 이게 이제 RSA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공개키로서 뭐를 한다? 암호화를 하고, 개인키로서 해독하는 게 RS 알고리즘인데, 이 전자서명은 RS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죠. 암호화와 복호화를 바꿔버리는 거죠. 암호화와 해독을 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는 혼자만 알고 있는 개인키로서 하고, 해독하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서 공개키로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에 오브젝트 C 객체의 지향은 자바 C++이라는 뜻이고요.
2번에 보면 파이썬은 정적 타이핑을 지원하는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다라고 그랬는데 파이썬은 이제 동적 타이밍을 지원하는 인터프리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동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또 정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적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선언을 한 다음에 변수를 쓸 수가 있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반드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정수 선언하겠다 해놓고 A방에다 10을 주겠다. 만약에 이 문장이 없으면 얘는 오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동적 타입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SQL 같은 경우도 어떠세요? 네. 문장을 쓸 때 먼저 선언 같은 거 없죠. 그냥 변수명 쓰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동적 타이핑도 그냥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동적 타이핑은 그냥 A는 3 쓰는 거예요. 그러면 A에 3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A는 정수를 기억하는 변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서비스 모델은 구분된다. 필요한 만큼 자원을 임대해서 사용한다. 자원을 임대해서 사용한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 기술, 서비스, 프로비저닝 기술, 과금 체계 등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공간, 일정한 공간을 내가 빌려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뭐라 그래요?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 해가지고 클라우딩 컴퓨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번의 답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16년도 게리지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